페이지는 191쪽, 예, 중하단. 단원이, 이게, 제목은 중화반응의 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중화반응의 이론적인 것보다는 중화반응이란 대강 어떤 거다 원래는 익히고, 그러고 나서 실생활에서 중화반응을 이용해 먹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자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사실은 인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게 다예요 원래는. 그게 다인데 아마도 우리 이성원 선생님께서는 이용이라는 측면보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실 확률이 높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제로도 수업 시간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강 칠판 보니까, 내가 죽겠더만, 보니까, 그러면 기말고사가 아주 기대되죠. 그나마 중간고사 때는 좀 덜한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어땠다? 쉽게 나왔고, 도리어 제가 과학탐구 실험의 서술형에서 화학으로 여러분들을 한번 신나게 한번 맺혔죠. 그거 빼고는. 근데 이야기 기말에는 중화반응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 중화반응에 먼저 이것부터 하나 정리하고 갈까요? 이용이라는 거 미리 얘기하고 갑시다. 이거 별거 없거든, 이거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을까요? 중화반응의 이용. 산과 염기를 섞으면 중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럼 일단 인체로 얘기했을 때, 뭐로 얘기했을 때? 우리 인체, 우리 몸에서 산성인 곳이 있나? 위가 pH 2면 엄청 강산입니다. 그래서 순도 높은 위액을 끄집어내가지고 금속에 뿌리면 금속이 칙 하고 부식됩니다. 졸라 셉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한 번이라도 살면서 가끔씩 위액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죠. 토할 때, 그죠? 역류에서 올라옵니다. 맞아요. 또 그 다음에 원래 선천적으로 위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밤에 자다가 막 이게 신물 올라오고, 그 다음에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과음을 하게 되면 그 알코올이 몸속에서 에탄올이 분해되면은 아세트산이 돼요. 산. 그렇지 않아도 마시면은 먹으면 여기 식도 부분에 있는 신경세포나 어떤 그런 것들을 자극해가지고 음식물 들어간다라는 신호를 위장에다가 보내면, 위장에서는 언제 단백질만 골라서 소화시키는 게 아니잖아. 단백질이 올 수도 있고 뭐가 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가 들어오기만 하면은 소화작용을 하려고 합니다. 됐니? 그러면 위액이 뿜어져 나오고 너거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다. 펩시노겐이라는 게 나오면 거기에 위산이 쫙 뿌려지면서 펩신이 됩니다.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 위산이 선천적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 대표적으로 뭐 보면 알 수 있냐면 짜장면이나 카레 같은 거 있죠. 먹으면 한참 먹다 보면 어떤 사람은 처음에 점도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어떤 사람은 짜장면에 국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뭐냐면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위산의 전기 기체화돼서 나와가지고 인체에 의해서 이 앞에서 다시
액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성이 쭉 나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게 분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속이 쓰리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나타나는 게 위산과다죠. 맞아요? 그거를 치료하는 방법은? 너 예전에 이런 거 본 적 있지? 개비스콘,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괜찮아, 씨발, 어차피. 개비스콘 하는 거 본 적 있죠? 타는 듯한 뭐 쓰림이 있는데 뭐 먹으니까 허옇게 생긴 소방수 새끼 기들어가지고 와 이러니까 끝나는 거 있잖아. 맞아? 그럼 결국 그걸로 인해 가지고 쓰라림이 덜해졌다는 얘기는 중화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개비스콘은 무슨 성일까? 염기성이겠죠. 네, 그래서 위산과다가 있을 때 여기에 뭘 넣어준다? 넣어주는 그 약품을 우리가 개비스콘이나 우리 시절에는 또 다 까먹었다. 침이 오는 것 같다. 대표적으로 무슨 그게 있었는데 속쓰리 뭐? 케토톱은 새끼야 관절약이고 두통약이고 진통제 제산제 뭐다? 산을 들렸다 이 새끼야. 배아제 소화제다 이 새끼야. 산을 뭐한다? 제거한다 이런 뜻이야. 됐어요? 그럼 제산제는 무슨 성일까? 염기성이요. 염기성이겠죠. 근데 주의해라. 얘는 강일까 약일까? 약이죠. 위산이 강산이야. 그럼 누굴 넣어줘야 돼? 강염기 넣으면 뒤집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여러분들을 요로 뒤져박 하는데 그 콱 걸리게 뒤지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위산이 졸라 강력한 산임을 문제 제시문에서 자꾸 부각시킵니다. 알겠어요? 그래갖고 중화를 시켜야 될 텐데 그럼 뭘 써야 되는 게 옳겠느냐 라고 하면 강한 거에는 뭐 강한 걸로 대응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중화 반응의 특성을 알고 나면은 절대로 강한 걸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물 생기는 건 상관없어요. 열이 생기죠. 근데 강한 거하고 강한 게 만나면 열이 엄청나게 세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제산제는 뭐를 쓴다? 약염기성을 쓰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수산화 마그네슘이라는 놈을 씁니다. 됐죠? 뭐 이런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들어봤는가 모르겠다. 산성비로 인해서 토양이 어떻게 된다? 토양 오염 중에 산성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특정 작물이 못 자라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뭐를 뿌려주느냐 하면 역시 무슨 물질을 뿌려줄까요? 염기성 물질을 뿌려줘야 되겠죠. 거기에 쓰는 게 석회석이라는 거를 이제 뿌려줍니다. 근데 실제로는 석회석 자체는 염기성은 아니요. 탄산칼슘이에요. 뭐라고? 탄산칼슘인데 보통 우리 자연적으로 땅에는 뭐가 기본적으로 있다고 본다? 물이 있다고 보는 거야. 됐니? 그럼 탄산칼슘이 쇽기 들어가가지고 물하고 만나서 염기성이 되면서 그게 석회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중화를 하게 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번에는 뭐 있죠? 생선회 같은 거 있죠? 네. 생선회는 비린내가 납니다. 맞아요? 그래서 비린내가 나기도 하고 이게 심해지면 뭐가 되느냐 하면 홍어 있죠? 홍어. 홍어는 대놓고 암모니아 향기를 맡으려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약간의 어느 정도의 암모니아는 좀 섭취를 해도 괜찮다 이거거든. 얘는 무슨 성이고? 암모니아가 수증기하고 만났다. 수산암모늄 염기성이 되는 거예요. 비린내의 정체는 염기성 물질입니다. 됐니? 그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뭐를 넣는다? 대표적으로 레몬즙을 많이 사용하죠. 레몬은 시트르산입니다. 산. 네.
레몬 신맛이 뭐 좋아서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 실제로 보면 회를 좋아하는 회 마니아로서 얘기하는데 쭉 짜가지고 위에 뿌리잖아. 그건 미친 짓이고요. 제일 좋은 거는 요래 슬라이스로 주잖아. 그걸로 표면에 한번 쭉 밀어주면 돼요, 그냥. 그 정도 딱 하는 것이 괜찮은데. 하여튼, 이용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한 두어 가지만 더 얘기하고, 잠깐 마무리 짓고, 요 다음 시간에 좀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중화 반응이 뭐냐? 이거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중화 반응. 중화 반응은 뭐하고? 산성수용효과. 오랜만에 사용하니까 이게 잘 안 나오네. 염기성 수용액을 섞었을 때 무슨 이온과 수소 이온과 누구 이온이 수산화 이온이 물 속에서 결합하여 물을 생성하고 동시에 뭐가 일어나고 열이 발생하고 and 염이 생성되는 반응을 뭐라고 한다? 중화 반응이라고 한다.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은 반드시 중성이다. 맞다, 틀리다. 산을 많이 넣으면 여전히 산성이고요. 그렇죠? 염기를 많이 넣으면 염기성을 띌 겁니다. 맞아요? 주의할 점이 요 염이 생성된다라는 말은 갈로를 치세요. 왜요? 완전히 중화되었다라는 가정하에서만. 알겠어? 물론 염이 생성되기도 해. 그럼 염은 뭐냐? 염은 이렇게 구성되는 놈입니다. 염기의 무슨 이온과 양이온과 누구의 산의 누가 음이온이 합쳐졌을 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염이라고 부르고 얘는 중성입니다. 뭐라고요? 왜냐하면 수소 이온이 있나 없나? 없죠.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이 있나 없나? 없으니까 중성인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내가 글로 쓴다고 그렇게 했는데 수소 이온은 당연히 H 플러스고요. 수산화 이온은 뭡니까? OH 마이너스. 됐죠? 그 다음에 물을 발생시킨다. 물 H2O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데 열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이때 발생하는 열을 특별히 뭐라고 부른다? 중화열이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글 형태의 화학 반응식으로 공통적으로 쓰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산 AQ 무슨 뜻이고? 산성 수용액이라는 겁니다. 그죠? 에다가 더하기 누구를 더했더니 이렇게 더했더니 그죠? 그랬더니 뭐가 발생하면서 뭐가 발생하고 물이 발생하고 뭐가 발생하고 염이 발생하고 염은 주의해라. 뭐일 수도 있고 수용액일 수도 있고 또는 S가 뭘까요? 네, 결합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되면서 여기에 뭐가 발생한다?
중화열이 발생하는 이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됐니? 요 식을 이 중에서 중화된다라는 측면에서 뭐 알짜 이온 반응식으로 표현하면 산에서는 결국 중화 반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놈이 누구? 그렇죠. H 플러스와 H 플러스가 무슨 상태였을 때? 수용액 상태였을 때 같은 수용액 상태에서의 누구를 만나서 수산화이온을 만나서 뭐를 만들었다? 얘들 둘이 만나면 H2가 만들어졌다. 됐어요? 이게 알짜 이온입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가 어떤 놈이 참여했는지 종류에 관계없이 알짜 이온 반응식이 전부 어떻다? 동일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까지 한 상태에서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뭘 할 거냐 하면 첫 번째로는 이거예요. 중화 반응은 결국 누구하고 누구의 반응이다.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 간의 반응이죠. 그럼 완전히 중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물 속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수준에서는 그런 거예요. 물 속에 수용액 속에 뭐가 없다. 수소 이온도 없고 수산화 이온도 없는 거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조건은 산성 수용액과 염기성 수용액이 따로 있어. 섞어서 완전히 중성이 됐어. 이거를 우리가 중화점에 도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중화점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큰 조건은 뭘까요? 등장하는 산성 수용액이 가지고 있는 뭐의 수소이온의 뭐와 개수와 그 다음에 염기성 수용액이 가지고 있는 수산화 이온의 개수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되죠. 이때 그 개수가 같은지 다른지를 결정짓는 요소가 세 가지 있어요. 몇 가지? 첫 번째 화학식. 뭐라고? 두 번째 농도. 따라요. 농도. 세 번째 부피. 수용액의 부피. 됐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잘 들어. 염산 한 개가 있다고 합시다. 됐니? 황산 한 개가 있다고 합시다. 됐어요? 둘이 각각 가지고 있는 수소이온의 개수는 같나? 달라요. 왜요? 염산은 HCl이니까 이온화되면 H 플러스 한 개만 나옵니다. 됐니? 근데 황산은요? H2SO4죠. 그래서 황산 한 개를 녹이면 H 플러스가 두 개 나옵니다. 됐니? 따라서 이런 거예요. 농도가 같다고 가정했을 때 한 분자씩 덤벼 들어가지고 중화 반응이 중화가 황산에서 일어났다고 합시다. 뭐에서 일어났다고? 황산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그 중화를 일으킨 황산과 중화를 일으킨 염기성 수용액에 염산은 얼마를 넣어줘야 될까요? 몇 개를 넣어줘야 될까요?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두 개를 넣어줘야 되죠. 왜냐하면 황산 한 개가 들어가서 중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황산은 한 개당 뭐 수소이온이 몇 개? 두 개. 황산 두 개 있죠. 지금 이런 헷갈리는 이유가 이거야. 너가 아직 산과 염기 중간고사 범위에 있었던 화학식 자체가 아직 머릿속에서 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잠깐 쉬고 나서 하는 게 중화의 의미, 중화점 찾는 방법. 사실 중화점 찾는 방법이 좀 뒤에 나가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해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며. 그럼 간단해.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에 그 뭐 이온 개수가 어떻고 이거 하는 거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개수 찾는 거거든. 그죠?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게 몇 개 있다고 아까? 세 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푸는 스킬이다 이거야. 첫 번째 뭐? 화학식 보고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농도. 세 번째는 부피. 아마 농도는 동일한 형태로 일정한 형태로 나올 확률이 있지만 우리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내용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항상 의심하고 졸라 어렵게 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죠? 미리 공표하겠습니다. 유튜브에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학기 기말고사 졸라 어렵게 될 테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열심히 살던 대로 살면 됩니다. 알겠어요? 아주 스펙타클하게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잖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기억 속에 아주 강력한 기억을 한번 심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려운 문제라면 이런 거예요. 문제 풀 때 당시에는 어떨까? 시험 뭐지? 이랬어. 근데 희한합니다. 시험 딱 종치고 OMR 카드 딱 걷어간 순간 보고 있는데 이질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다 아는 거네. 이래야 되는 거. 알았어? 그런 걸 보고 고퀄리티의 하이 퀄리티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잠깐 쉬었다가 아까 얘기했던 그 뒷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